자, 오늘도 두 케이스를 같이 묶어서 하겠어요. 왜냐하면 만 6세 남자인데 하나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제 자동차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상담이 왔고, 하나는 남자인데 놀기만 좋아한다. 놀기만 열심히 하고 한다. 이런 애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걱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엄마들이 말을 안 해도 솔직히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할 수 있다. 이제 그림에 대한 거, 자동차 그림만 그린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 그림을 쭉 관찰을 해보시면, 저도 아들 둘이라 이렇게 보면 한동안 집을 그릴 땐 집만 한 스케치북으로 2권 그려요. 집만. 쟨 집 말고 그릴 게 없나. 그리고 집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사람만 그리다가 또 나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남자애들 많이 그리는데 요 케이스는 만 6세가 자동차만 그린다는 거야. 자동차만. 그랬을 때 얘가 왜 그럴까요? 자동차만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분석을 해보면 애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동차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될 때까지,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미분화해서 분화된 상태로 갈 때까지 나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몰입이 되고, 맨 마지막에 자동차는 굉장히 선율이 아주 이렇게 날렵하면서 좋아요. 그런데 맨 처음 자동차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로서는 이거 자동차 같은 너무 멋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동차는 요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볼 때 한 가지에 몰입하는 거를 그렇게 걱정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미분화에서 분화 상태로 가면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꽃은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한 가지에 몰입하는 특성은 이게 상당히 이 창의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뭘 잘하는 애는 일단 여러 가지에 몰입하기보다는 한 가지에 몰입을 해요. 요 케이스에는 자동차도 이렇게 잘 그리지만,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휙휙 지나가는 그 차 뒷면만 봐도 저거는 소나타 2, 저거는 무슨 뭐 그랜저 이러고 금세 알아차린대. 얘는 좀 그 지각 능력이나 그런 것이 있는 아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아주 그 창의성, 몰입력,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어서 우리 애는 이런 쪽으로 잘한다, 이런 것도 굉장한 특성을 잘 찾아내 주는 거다. 그래서 한 가지 몰입하는 거는 이 창의성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또 그 한 가지에 몰입하다가 이제 흥미가 딴 데로 바뀌면 거기에 또 몰입력이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집중해서 알게 되고, 이제 뭐랄까, 거기에 관한 지식도 많이 습득이 된다. 그래서 이런 몰입력, 창의성은 그 자발적인 내적 동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몰입력 보죠. 집중력 보고. 원래 똑같은 시간을 주고 공부 잘하는 애는 짧은 시간에 집중을 쫙 몰입력 있게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의자에 오래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걔는 집중력 떨어지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거기에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간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분야에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내적인 그 내적 동기도 많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더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예를 들어 뭐 정물화를 그리게 해서 꽃병하고 꽃을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3살짜리는요 몇 번 보겠어요? 한 번 봐요. 쏙 보고 꽃병에 꽃이 있어? 그럼 한 번 탁 보고 이미지로 그려요. 이미지. 자기가 본 이미지로 그리고, 6살짜리는 꽃병에 꽃이 있다는 몇 번 볼까? 여러 번 봐요. 왜? 거기에 사실적으로 그리려면 여러 번 봐야 되거든. 꽃병이 굉장히 중간 이상으로 높여 있고, 거기 꽃이 한 송이 있고, 2송이 있고, 이런 걸 계속 봐요. 계속.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 어린애일수록 그냥 한 번 봐진 느낌으로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사실에 가깝게 그리려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야 되죠. 물론 크로키 같은 거에서 한 번 보고 쫙 그리는 이제 미대생들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의 그 이제 이렇게 감각적으로 얼만큼 시지각으로 받아들이고 쓰느냐, 이제 그리느냐라고 했을 때 3세 애들은
한 번 보고 그린다면 6세는 여러 번 보고 사실에 입각해서 그린다. 상당히 재밌는 결과다. 그래서 3세는 영상 이미지로 그리지만 6세쯤 되면 관찰하고 그저 사실에 입각해서 그리려고 노력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복으로 자꾸 보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또 표현해보고 묘사하고 이런 것은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죠? 반복을 많이 하는 공부 잘해요. 한 번 보고선 다 할 것 같은데 반복 안 하는 애는 한 번 본 것조차도 봤는지 기억 못 하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그 범위 안의 것을 빨리빨리 한번 훅 훑어보고 또 나갔다 화장실 갔다 와서 한 번 더 훑어보고 자기 전에 한 번 훑어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훑어보고 학교 일찍 가서 시험 치기 전에 또 한 번 훑어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리뷰하고 반복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의 특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소화 못해도요. 두 번 볼 땐 못했던 거가 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나중엔 틀린 것만 이렇게 추적해도 다 알게 됐죠. 그래서 공부도 사실은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공부 요령도 참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 이 반복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학교 공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하시고 자동차 그림만 그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만 정말 그려 그냥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거는 약간 코치가 필요해요. 얘는 다른 거 그리기가 용기가 없고 좀 열등한 것이 있으면 그냥 잘 그리는 자동차만 그린다 그러면 약간 리드해 줄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한 가지에 올인해서 자꾸 반복을 해서 나는 자동차는 이렇게까지 그려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까지 계속 몰입력 있게 반복해서 그리는 거는 아주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봐주죠. 그래서 이제 애들 그림 그릴 때 도움은 주지만 애가 스스로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애한테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어떤 집은 다 그려주고 귀 그려줘요. 그럼 귀 그려주고 바퀴 그려줘요. 그럼 바퀴 그려주고 이런 것은 별로 창의성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애 스스로 이제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자. 또 한 케이스 남자는 놀기만 좋아한다. 누구 오면 게임도 변형해서 놀기를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다가 내년에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애 이제 큰일 났어요.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유치원까지만 놀이학습, 경험학습이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과 중심으로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만 해도 초등학교 1, 2학년이 유치원하고 거의 교과가 비슷해요. 그냥 다 놀이 중심이고 경험 중심이야. 의자 배치도 우리나라는 전부 이렇게 수업 듣는 분위기죠. 외국은 안 그래요. 더 놀이하도록 중간 스페이스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조금 잘못된 거니까 유치원까지 충분히 노는 게 학습이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내내 뇌구조상 그 연장으로 봐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1학년 때부터 바로 교과 중심 가니까 유치원 때부터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왕창 받지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애를 놀릴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막 시켜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시켜서 한 조사 연구를 보니까 엄마들이 왜 이렇게 애들 공부에 열을 올리고 저렇게 선행 연구, 선행 학습을 시키느냐. 첫 번째가 뭐로 나타나느냐. 불안해서 혼자 애랑 같이 놀고 있을 수 없다. 왜? 뒷집, 앞집, 옆집 전부 뭐 봉고차 무슨 차 갖고 애들 다 실어 날라서 하는데 나만 놀렸다가 학교 가서 뭐 공짜하는 거 자랑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그래서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두뇌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남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식의 이 지금 조기 교육은 선행학습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말을 우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억지로 물 먹일 수는 없어요. 그 말이 먹고 싶어야 물을 먹지요. 우물가까지는 걸어가요. 먹어 그럴 수 없어요. 걔가 마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억지로 학원 보내고 뭐 했지만 걔가 지금 학습을 즐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적에다가 이제 고삐를 잡고 100점 맞게 하고 100점 근성 키워줘야 된다 그러고 이상한 거 먼저 학습을 시키는 엄마들은 애가 평생토록 학습을 즐기지 못하는 애로 한다. 정말 공부를 오래도록 하는 사람은 공부가 재밌어야 돼요. 재밌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 알아지고 신나네. 이쯤 돼야 공부 평생 하죠.
이거 성적 그냥 100점 얻기 위해서 하고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한다 그러면 이게 오래 못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조급증에서 애들을 막 시키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 조급증이 병적 수준이다 이렇게 봐지죠. 그래서 애들이 충분히 놀 때 그 노는 것이 학습이다. 이제 그렇게 잘 노는 애가 초등학교 가서 따라갈 수 있으면 이제 제대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잘 놀 때 집중해서 놀면 학교 가서 학과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다. 그 에너지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